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요점 정리 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부터 보겠습니다. 맞대기염 홈 종류와 두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맞대기염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게 나오는 것은 한 5가지죠. I형, 그 다음에 V형, U형, X형, H형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자, I형 같은 경우는 칠판의 두께가 6mm 이하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V형은 6에서부터 20mm 사이에 씁니다. 그 다음에 U형하고 X형, H형은 보통 20mm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이 H형 같은 경우는 50mm 이상에 사용하는 이제 호머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IVU의 어떤 형태는 뒷장에 다시 사진으로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을 보겠습니다. 필리디움에서 다리 길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각장, 한자죠. 한자로 하면은 각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공식입니다. 판두께 곱하기 70에서 8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걸 이제 소수식으로 하면은 0.7에서 0.8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두께라고 있죠. 목두께는 각장, 지금 요거죠. 다리 길이 각장의 7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리 길이 각장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목두께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입니다. 용접 조립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용접에서 이제 조립하는 방법은 순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먼저 수축이 큰 맞대기염을 먼저 합니다. 수축이 큰 거요. 네, 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릿을 나중에 한다 이런 뜻이죠. 맞대기를 먼저 하고 필릿은 이제 나중입니다. 다음은 큰 구조물은 중앙에서부터 끝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중앙에서부터 끝 방향으로 용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법으로 이제 용접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순서 있죠. 방법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용접이염을 설계해서요. 용접이염을 설계도 맞대기 이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즉 필렛 이염보다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맞대기 용접으로 용접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요. 아래 보기 이제 용접 자세로 용접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수직이나 수평 위보기보다는 아래 보기가 용접했을 때 강도가 더 좋습니다. 다음에는 용접위험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왔죠. 그러니까 용접을 했는 부위가 서로 이제 집중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설계에서 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1번입니다. 가접, 다른 말로 하면은 태그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은 용접하기 전에 이 모재를 고정을 해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접을 한다, 태그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가접 태그를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이 태그를 잘못했을 때에 용입불량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 섞임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접은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가접 시 유의사항 되어 있는데요. 이 가접을 잘못하게 되면은 본 용접도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접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는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가는 용접봉은 지름이 작은 용접봉이라 이런 뜻이죠. 실제 용접을 우리가 3.2mm를 할 때는 가접할 때는 3.2보다 적은 2.6mm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 이제 처음 부분하고 끝 부분은 가접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 부분은 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상 중요한 부분은 가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접은 아무래도 강도가 약합니다. 임시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강도상 이 부위는 제대로 용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부위는 가접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두께를 다 채우지 말 거. 가접을 할 때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가접은 임시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접을 이렇게 두껍하게 하면은 본 용접, 실제 용접에서는 그렇게 좋지를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53번입니다. 용접 시 청정하지 않으면 용접을 해야 되는 이 부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용접해야 될 이 부위는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청정하지 않으면 기공, 뭐 공기 구멍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슬래그 섞임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균열 발생.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세 가지죠. 기공, 슬래그 섞임, 균열.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청정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청정 방법이죠. 54번. 청정 방법은 이제 와이어 브러쉬. 뭐 우리말로 하면 새솔이죠. 새솔을 가지고 용접해야 될 부위를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솔로 안 될 때는 그라인더죠. 그라인더로 그 부위를 갈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쇼트 블라스트라고 있어요. 이 쇼트 블라스트를 이용해서 또 청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학 약품으로서 할 수 있죠. 화학 약품을 이용해서 또 청소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악화 용접 법에 이제 용착법이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용착법은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이 방법이요. 이렇게 전후 비대 이렇게 외우세요. 전진법, 그 다음에 후진법, 비석법, 대칭법 이렇게 되는데요. 외우실 때는 전후 비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진법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하는 것이 전진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법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끝부분부터요. 끝부분에서 여기가 1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1, 2, 3, 4. 전진법은 1, 2, 3, 4 이렇게 가는 것이고 후진법은 끝에서부터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후진법입니다. 비석법은 이제 스킵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킵법 이렇게도 나오는 것이 이제 비석법인데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칸을 띄우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2, 그리고 나서 다시 요 부위에 그 번호를 적으면은, 번호를 하면 1, 번호를 적으면 1 하고요. 2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칸 띄워요. 띄우고, 여기에다가 2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3번을 하는 거죠. 3. 그 다음에 다시 2 다음에 4번.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비습법의 번호 순서고요. 대칭법 같으면은 이 중간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 1번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2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4번 이런 식으로 1, 2, 뭐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대칭법입니다. 그럼 앞에 이제 전진법도 보죠. 전진법은 1, 뭐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진법 같으면은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4, 3, 2, 1. 그죠? 1, 2, 3, 4. 요거 하고 이제 반대죠. 후진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후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순서요. 수축은 자유단으로 보내. 이렇게 되는데, 뭐 자유단, 자유 끝판이라 해요. 수축 부분은 이제 끝부분으로 이제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칭 용접. 대칭 용접 요 방식이죠. 1, 2, 3, 4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고, 수축이 항상 큰 쪽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수축이 작은 쪽을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수축 모멘트의 값이 0이 되게 한다. 요거는 이제 수축이 되는 양쪽 수평으로 봤을 때에 대칭이 됐을 때는 양쪽을 똑같은 값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수축 모멘트의 값이 0이 되게 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변형 방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은요,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모재 재질이 이제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굽는다든지 뭐 아니면 수축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용접 전에요. 용접 전에 하는 방법이 억제법하고 그다음에 역변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하기 전에는 이제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을 하는 거죠. 모재를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하는 것이 억제고요. 역변형은 이제 이게 앞쪽으로 만약에 이게 변형이 될 것 같으면 뒤쪽으로 이제 변형되는 각도만큼 뒤쪽으로 이제 변형을 먼저 시켜 놓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역변형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중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용접중은 도열법 이 열을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변형이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 후가 있어요. 용접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논의 풀림, 곡부 풀림, 저온능력 완화. 이 저온능력 완화는 이 온도가 잘 나옵니다. 150에서 200도씨 상태에서 이제 응력을 이제 완화해 주는 것이고요. 기계 응력 완화는 이제 피닝법인데요. 한 700도씨 정도, 쇠 같은 경우죠. 700도씨 정도를 이제 가열해 가지고 이제 변형을 이제 풀어주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롤러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교정 중에서 요 앞에 거는 방지법이었어요. 그죠? 방지법이었고요. 방지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형이 되었어요. 이것을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교정이라겠죠. 이 롤러 처리법. 롤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펴주는 것을 롤러 처리법이랍니다. 피닝법은 어떤 피닝 망치가 있어요. 피닝 망치를 이용해서 두드려 가지고 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법이 있습니다. 열을 조여서 하는데 얇은 판 같으면은 점수축법이랍니다. 얇은 판은 점수축, 그 얇은 판에 이제 그 일정한 그 부위만 이제 탁탁탁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형제, 이제 긴 거죠. 형제는 직선 수축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머질, 이제 망치로 이제 두드려서 펴주는 것이고요. 후판 두꺼운 판 같으면은 가열 후 압력을 이제 걸고요. 압력을 걸고 순행을 합니다. 순행. 물로서 이제 냉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꺼운 판 같은 경우는 가열 후 압력을 걸어서 이렇게 펴줘요. 펴주고 그 다음에 물로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용접의 이제 균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요. 자, 용접의 이제 균열은요. 이제 크게 봐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한 6개가 나왔습니다. 그레이터 균열, 다른 말로 우리가 고온 균열하고요. 루터 균열은 저온 균열이라고 토우 균열, 뭐 끝부분, 용접 끝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비드믹 균열, 설퍼 균열, 노치 균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올 겁니다. 그레이터 균열은 어떤 균열이냐? 고온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다. 900도에서 한 950도씨에서 많이 발생하는 균열이 되어 있고요. 루터는 요거 반대로 저온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이제 루터 균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의 이제 결함인데요. 용접 결함 부분에 뭐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언더컷이 있죠. 언더컷은 이제 용접의 전류가 높다든지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언더컷이 발생하죠. 자, 요 언더컷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다시 재용접을 하면 돼요. 가는 용접봉이란 게 지름이 이제 작은 용접봉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버랩 같은 경우는 이 오버랩은 볼록하게 이제 용접 샘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라인더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열이 발생했어요. 갈라졌습니다. 이거는 이 균열 끝부분을 정지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위를 이제 그라인더로 쭉 갈아내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공이라든지 슬래거 스킴,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한다.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갈아내지 않는 것은 이 언더컷밖에 없어요. 언더컷만 그라인더로 갈아내지 않고 나머지 모든 오버랩, 뭐 균열, 기공, 슬래거 스킴 이런 것은 무조건 그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요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이 잘못되면은 무조건 갈아내고 새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1번에요. 치수산 결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산 결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수, 길이가 이제 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길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치수산 결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치수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변형이라든지 수축, 팽창,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치수산 결함의 이제 종류가 되겠죠. 수축, 팽창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치수산 결함입니다. 그래서 팽창이 돼서 치수 불량이 생긴다든지, 뭐 수축이 돼도 똑같이 치수 불량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 형상 불량이 되겠죠. 예, 변형이 되면서 형상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엉뚱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그 이제 변형이라, 형상 불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검사 방법이요, 파괴 검사하고 비파괴 검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괴 검사라는 것은 재질을 파손을 하는 것을 파괴 검사라고요. 비파괴 검사는 재질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을 비파괴 검사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류만 지금 일단 쭉 되어 있어요. 외관 검사 말 그대로 눈으로 이제 그 용접된 부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기호로는 VT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VT가 외관 검사의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 검사라는 것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런 거는 보통 파이프 용접을 할 때 많이 생기겠고, 뭐든 이제 저장 탱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겠죠. 물을 넣었을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하는 것이 누수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검사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은 요 기호 있죠. PT라고 하는데, 기호 자주 나올 거라요. 침투 탐상은 이제 어떤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형광이 있는 이제 불빛의 반응, 모양을 보이는 이제 염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료,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는 페인트라 보시면 되죠. 물감이나 페인트. 그래서 이런 형광물질이나 염료를 재질에 이제 색칠을 해요. 재질에 색칠하고 그것을 나중에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형광이라는 염료가 작은 구멍이라든지 균열 부분에 침투를 하는 거죠. 침투를 해가지고 그 부위에 이제 불량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기호는 PT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UT라고요. 이 기호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방사선 검사,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RT 찍는 거, 엑스레이 검사라는 거죠, 그죠?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 이 방사선 검사가 비파괴 검사 중에서는 가장 좀 정확한 겁니다.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사선 검사는 사진으로 나타나는 검사가 이 방사선입니다.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 검사,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와류 탐상 시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말 탐상 시험, 자기 분말은 이제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이 통하는 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MT라고 합니다. MT. 그래서 요 MT 이제 자기 분말 MT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MT 중에서요. MT 다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MT 다시 세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MT 다시 동그라미는 자기 분말 시험 중에서 전체 선 시험, 전체 다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어, 대상을 다 하는 것을 MT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MT 다시 만약에 세모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샘플링입니다. 그 중에서 샘플로 몇 개를 이제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샘플링이랍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좀 보셔야 될 게 침투 탐상 PT, 초음파 UT, 방사선 RT, 자기 분말 MT. 요것은 이제 요 기호까지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시험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화학적 시험 방법은 수소 시험, 보식 시험, 화학 시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어요. 특히 요 수소 시험이 이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소가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소가스에서 기공, 균열, 언점의 원인이다. 이 언점이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언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질을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요. 재질 내부에 어, 물고기의 어떤 눈 모양의 어떤 불량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점의 원인이 되는 그 뭐 가스 이렇게 하면은 수소가스입니다. 수소가스. 그 다음에 부식 시험하고 화학 시험이 이제 화학적 시험. 뭐 화학 시험은 당연하게 이제 화학적 시험이라고 되겠죠. 화학 분석은. 부식도 하나의 화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미경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미경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부식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식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부식을 이제 시키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 이제 바로 이 부식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서 뽑았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 쇠죠. 쇠 같은 경우는 피크린산을 가지고 부식을 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스테인리스 강도 이게 부식이 돼요. 스테인리스는 항상 구리를 이용해서 부식시키고요. 알루미늄은 수산화 나트륨을 가지고 부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거 피크린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내용이 길게 나와요. 뭐 피크린산 몇 프로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도 한창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피크린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철강의 부식제다. 또 항상구리도 이제 항상구리 몇 g이 어떻게 어떻게 나올 거라요. 그러면은 항상구리란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시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파괴 시험이라 이렇게 합니다. 재질을 파손시키는 거. 앞에 나왔던 이 비파괴 시험하고는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종류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시험,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인장시험인데요. 인장시험은 이제 인장시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항복점,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굽힘 시험, 요거는 이제 굽힌다, 이제 밴딩 테스트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굽힘 시험은 연성결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연성이라는 것은 재질이 연한지 연하지 않는지 이렇게 굽혔을 때 이게 잘 굽어지고 부러지지 않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연성결함이라 하는데요. 이 굽힘 시험을 하는데 현재 국가기술 이제 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의 방법이 바로 요 굽힘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도 시험은 경도라는 것은 그 단단함의 정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경도하는데요. 종류가 이제 네 가지 있죠. 브리넬 시험, 로크웰 시험, 비커저, 그 다음에 쇼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자, 요 중에서 그죠? 이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이제 모양으로 테스트를 하는지 요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브리넬은요 특수 강구라해요. 강구는 말 그대로 쇠로 된 구슬이란 뜻입니다. 특수 제작된 쇠 구슬을 이제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쇠 구슬에 이제 이게 어떤 모재 재질이 이렇게 탁 맞아 뿌리겠죠. 맞아 뿌리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그죠? 오목하게 파이겠죠. 그 오목하게 파인 깊이라든지 면적을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브리넬입니다. 로크웰 같으면은 모양이 빼쪽합니다. 이게 이렇게 빼쪽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빼쪽하게 되어 있고 이 빼쪽한 요 부위의 각도가 120도입니다. 요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커즈 같으면은 이제 앞자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쪽하지 않고 요 부위가 이제 납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이죠. 요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비커즈입니다. 요 각도가 136도가 되어 있고요. 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작은 강구가 작은 구슬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형의 추. 보통은 이제 작은 이제 구슬을 이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구슬이 이 재질에 맞고 탁 튀어 오르죠. 탁 튀어 오르는 이 높이를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쇼라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충격시험이라고 있죠. 충격시험은 인성결함입니다. 인성결함. 그러니까 요거하고 앞에 있는 요 굽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굽힘은 연성이고 여기서는 인성이죠. 인성이란 것은 끈질긴 성질을 했어요. 어떤 재질을 우리가 이렇게 비튼다든지 아니면 뭐 꼬았을 때 아니면 굽혔을 때에 견디는 성질 이것을 가지고 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성결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충격시험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조도식하고 그 다음에 샤르피식의 이제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홈을 팝니다. 홈을 파는데 V형의 어떤 노치, 이제 홈 이거죠. V형의 어떤 홈을 파는 것을 아이조도라고요. U자의 홈을 파는 것을 이제 샤르피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 시험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시험이라고 있어요. 피로 시험은 이제 동적 시험이라 이렇게 잘합니다. 이제 어떤 재질을요 반복적으로 이제 열을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피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철사를 그죠 굽히다 폈다 굽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피로 시험입니다. 그 철사를 뭐 100번을 굽힌다든지 뭐 1000번을 굽힌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이 철사가 끊어질 때 예를 들어서 철사를 한 200번을 굽히다 펴니까 부러지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요 피로심이고 교번하중 힘을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힘을 계속 주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가스 용접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가스 용접의 중에서 불이 붙는 가스 가스가 이제 불이 붙어 가지고 탈 때 지금까지가 이제 용접의 이제 가스 이제 용접의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비로 시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가스 용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